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경남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정돼 있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에서는 여전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수주 부진 속에 조선협력업체들은 지난 5년 사이에 작업대금 절반이 깎여 경영 위기가 심각합니다.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이자 나흘간의 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경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어린이들이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아버지가 아침이면 출근하는 회사에 오늘은 엄마와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회사는 오늘 하루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밭에서 저 멀리 신발도 던져보고 던지세요. 풍선을 터뜨리며 신이 났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잡힐 듯 말 듯 미꾸라지 잡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5마리 못 잡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잡고 나니까 재밌어서 줄을 한 100번을 더 서도 한번 더 잡고 싶어요. 진짜 와 잘한다. 오늘은 나도 제빵와 정성스럽게 예쁜 케이크도 만들어 봅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농구 스타들에게 사인도 받습니다. 어린이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팔며 나눔의 문화도 배웁니다.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을 다 팔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쓰고 경남 곳곳의 유원지에는 오늘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 가족들과 지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오늘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특히 어린이날 맞이해서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러 왔습니다. 파랗고 화창한 5월 하늘 아래서 오늘 하루 해맑은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 진주 초전시민체육공원 등 경남적 20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며 서명활동과 행진을 벌였습니다. 초등학교 부근 도로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호구역 지정은 됐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가 많아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건널목을 지나가지만 차들은 멈추지 않고 통과합니다. 신호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는 주차된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주차금지 표시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학생들은 보행로도 아닌 차도 가운데로 다닙니다. 빨리 가라는 소리. 보행로마저 없으면 더 심각합니다. 골목길 한쪽을 주차 차량이 차지한 한 골목길. 좁아진 길을 차와 어린이가 함께 지나다닙니다.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면도로가 이제 폭이 협소함되다 보니까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차량 교행이 좀 불가한 그런 지난해 경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43건. 63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오후 학교 시간에 사고가 몰려 있었습니다. 애들은 앞뒤를 보지도 않고 일단 자기가 갈 곳만 보기 때문에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행로임을 나타내는 도로 포장도 새로 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대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영난으로 손실을 줄이려는 대형 조선사들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작업대금을 5년 새 50%나 깎으면서 협력업체는 이미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대형 조선사에는 아직 2~3년치 일감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협력업체엔 이미 일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해봐야 한 204시간씩. 전체는 한 400시간씩 여기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인력 감축까지 구조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2020년까지 와서 중국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따져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줄어든 일감도 문제지만 조선사에서 받는 작업대금이 5년 전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형 조선사는 협력업체에 시간당 3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지급하는데 작업대금은 여기에 작업시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대형 조선사가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작업대금을 줄였다는 겁니다. 모기업도 상당한 원가 절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 같이 원가 절감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줄어든 일감에다 단가이나 압박까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협력업체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발각했습니다. 신고자 아닙니까? 나가면 파산 신고해야 되고. 저도 나가면 신고자예요. 최근 공정위에 제기된 작업대금 관련 제소는 6건. 협력업체들은 그러나 이 건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 이미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는 카지노가 핵심인 복합리조트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채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구하고 있던 지난해 4월. 이와는 별도인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과정을 묻는 도의원들의 질의에 홍준표 지사가 관련 용역을 중단했다고 설명합니다. 복합 리조트 공모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도 1월 21일부터 용역을 현재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지난해 6월 경상남도는 투자자 3곳이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 공모에 공식 제안서 요청, 즉 RFC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민간 사업자가 공식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던 경상남도는 경남개발공사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공모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중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는 6억 원이 넘는 공식 제안서 용역을 계약하면서 입찰 공고도 내지 않은 채 수의 계약을 했고 도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더해서 경남도청의 행정의 신뢰도를 굉장히 추락시키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영주택의 비용 보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영주택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용역비 6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수의 계획에다가 절차까지 어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경상남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거제시가 조선 불황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예산보다 365억 원을 증액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65억 원, 5.6%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 5,918억 원, 특별 회계가 91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91억 원, 해양 플랜트 지원센터 구축에 10억 원, 무상급식 지원에 15억 원 등입니다. 조선업계 구조 조정으로 조선협력업체들이 밀집한 김해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해 상공회의소는 조선업계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 김해 지역 조선 관련 3, 4차 협력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세제 감면과 징수 유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의 조선협력업체는 42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 5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달 매주 주말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하루 3차례 공개되고 봉하마을 추모의 집에서는 특별 전시 행사가 열립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은 오는 23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엄수되고 이날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왕복 추도식 봉하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8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평호 고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군수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에 한 지인에게 당선 후 요직을 주겠다며 이권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인은 최 군수의 취임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증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최 군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농촌 지역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김해시 진영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농촌 주택이나 사찰 등에 침입해 27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대표이사인 하성룡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카이는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하성룡 사장을 사내이사에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카이는 오는 9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한 명인 사내이사에 재선임된 하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에어가 국적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김해와 중국 우시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진에어는 이번 김해공항과 중국 우시를 잇는 신규 노선에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매주 3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시는 중국 장쑤성 남부에 위치한 공업도시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경제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상하이와 수저우 등과도 가까워 국내 관광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통계청의 올해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조생종은 2,985헥타르로 지난 2013년에 비해 50% 가까이가 늘었고 중만생종은 16,9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난 2일 양파 1kg 도매 가격이 545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학교 쉬는 시간에 외부 차양막에 떨어진 가방을 줍기 위해서 난간에 뛰어내렸다가 차양막이 부서지면서 다치는 바람에 장애 등급을 받게 된 초등학교 A군의 가족이 학교 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제급여와 위자료로 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